가보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2차 부등식 이제 한번 쭉 정리해 주는 걸로 두 번째 지금 시간이 되는 건데, 니네 이제 숙제로 내가 숙제로 내가 요거 얘들아 맨 위에 초록색 화면 얘들아 39분 24초짜리 있지. 요거는 봐서 좀 외워와라 라고 좀 이야기를 했어. 이건 좀 그러니까 외워야 우리가 얘들아 좀 사용을 할 수 있는데, 미리 좀 이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공식이라는 게 딱 외워서 그대로 얘들아 사용하는 공식이면 되게 좀 편하지. 그러니까 문제가 나올 때 너희가 얘들아 어제 이거 강의 보고서 외워왔던 거, 두근이 모두 양수다, 두근이 모두 P보다 크다, 작다, 이런 식으로 얘들아 그냥 직접적으로 똑같이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배웠던 거 그냥 써버리면 그만이야. 근데 그게 아닐 경우, 그러니까 살짝 우리가 배운 걸 응용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 유형이기 때문에 요 유형은 좀 어려워 얘들아. 이번 좀 시험에서 얘들아 봤을 때. 그래서 오늘 얘들아 이거를 너희가 봐왔어야 뒤에 부분 얘들아 수업을 하는 거를 너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디 갔니 얘들아? 어제 좀 하던 거 맞아? 하면 어제 내가 이제 2차 부등식 그냥 유형별로 쭉 짚어주면서 니네한테 그러니까 뭐 활용 빼고 내가 12까지 유형 12까지는 한 파트가 좀 끝난 상황이야. 요 괜찮니? 요 활용 문제 같은 거는 따로 풀고 이제 질문 받으면서 넘어갈 수 좀 있도록 할 거고, 오늘 뒤로 좀 가서 얘들아 어디 부분을 좀 볼 거냐 하면은 정수에 좀 이따 볼 거고, 바로 얘들아 이거부터 좀 가볼게. 유형 19번 있는 데부터 좀 가볼게. 그러니까 사실 유형 18번은 내가 별로 짚어줄 건 없잖아 얘들아. 서로 다른 두 식은이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 되는 거고, 한 가지 정도만 너희가 유념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얘들아 서로 다른 실근을 갖는다라는 것과 두 실근을 갖는다라는 거 구분하는 거, 이건 아마 니네 어제 초록색 강의에서도 내가 많이 강조를 좀 했을 거야.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실근이라는 것은 중근까지 포함이란 말이야. 중근은 겹치는 걸로 두 개 이렇게 봐주시면 돼. 그러니까 너희가 뭐 예를 들어서 어제 사과랑 배를 먹었으면 서로 다른 과일로 몇 개를 먹은 거야? 두 개를 먹은 거 맞아? 근데 만약에 얘들아 사과만 두 개를 먹었어. 그럼 이건 종류는 몇 개야? 한 개지? 사과라는 과일 종류. 근데 몇 개를 먹긴 한 거야? 두 개를 먹긴 한 거잖아. 그래서 이런 걸 서로 다른 두 근의 느낌이고, 이런 건 그냥 얘들아 중근을 포함한 두 실근의 느낌이 돼서 너희가 두 실근이다 라고 나오게 되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우리가 이제 등호를 좀 붙여줘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국어적으로 봤을 때 이제 혼란이 올 수가 있잖아. 그냥 두 개니까 판별식 0보다 크나? 근데 중근도 두 근으로 친다라는 거 너희가 좀 구분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별건 아닌 것 같지만 뭐 이런 데서 하나 얘들아 등호 빼먹어 버리면 아깝게 답이 틀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서술형 평가면 그래도 뭐 점수 얼마라도 받겠지만, 뭐 객관식이면 그냥 뭐 다 날아가는 거 아니냐 얘들아. 특히 객관식 거의 다 풀어놓고 마지막에 삽질해서 날아가면 제일 가슴 아프지 않냐 얘들아, 객관식 같은 거. 그래서 아무튼 860번에 해당되는 이런 유형들은 너희가 뭐 판별식 계산하는 거니까 좀 괜찮을 텐데, 봐보자 얘들아. 니네가 이번에 이제 공부해온 거 유형 19번에 여기 좀 써있어. 두 근이 모두 양수다, 음수다, 서로 다른 부호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세 가지가 써있게 되는데, 이거 얘들아 어떻게 할 거야? 이건 그냥 외우는 거야 말 그대로. 그러니까 너희가 두 근이 모두 양수의 조건은 이거 세 개면 얘들아, 이거 요거 세 개면 충분하다. 더 이상 무언가 조건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너희가 일단은 두 개가 좀 구분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호만 따지는 거 있잖아. 뭐 양수다, 음수다, 아니면 부호가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 여기 있는 것을 외워서 썼으면 좋겠는데, 이 세 번째 게 좀 어떻게 보면 특별하지.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면 절대로 그 두 근은 같을 수는 없잖아. 중근인 건 배제된 거 맞아. 뭐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중복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서로 달라야 되니까 진짜 서로, 그러니까 중근이 포함 안 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거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두 근의 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위에 두근의 합 같은 게 지금 나와 있는 거잖아. 두근의 합은 이게 마이너스 2에다 3을 더하면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더하면 음수가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더하면 0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두근의 합은 일정하지 않지. 그러니까 얘는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거는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부호가 다르니까 두근의 곱은 얘들아, 두근의 곱은 뭐다? 음수다 라고 해서 여기다가 이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것도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어차피 얘들아 얘랑 얘의 우리가 공통 범위를 항상 구하다 보면 언제나 얘들아 이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건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만약에 해도 괜찮아. 두 개 해가지고 얘들아 공통 부분 구하면 반드시 이게 나와.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근데 이제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이건 그냥 너희가 외워줬으면 좋겠어 얘들아, 부호 따지는 것들은. 그러니까 니네가 이걸 갖다가 그냥 진짜 공식에 넣는 걸 한번 우리가 풀어보게 되면, 그러니까 64번 문제 딱 읽었을 때 그냥 이거 내가 그냥 외운 그대로가 나왔구나, 두근이 모두 양수이구나, 서로 다른이다 라는 말이 없으니까 중근도 포함이 되겠지. 그래서 너희는 이제 그대로 공식에 넣어버리는 거야. 판별식이 0 이상이 돼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니네 두근의 합 바로 암산할 수 있지. 알파 더하기 베타가 0보다 커야 되겠구나. 세 번째 얘들아, 알파 곱하기 베타도 0보다 커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A가 마이너스 4보다 커야 되고 A가 이건 0보다 작아야 되는 거 공통범위 구할 건데, 판별식 계산 한번 해보게 되면 A제곱 더하기 8A 더하기 16에서 여기서 얘들아 4AC 빼니까 2A 더해지니까 여기가 10A 되는 거 맞아? 그럼 얘가 얘들아 0 이상이 돼야 돼서 A가 이제 마이너스 8보다 작던지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던지 이 하나, 둘, 세 개의 공통 범위를 구해줘야 된단 말이야. 이거 괜찮겠니? 그럼 헷갈리면 내가 수직선 간단하게 그려봐라 라고 이야기했어.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고, 혹은 너희가 이제 마이너스 한 2보다 여기쯤에 있다 칠까 얘들아,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마이너스 4보다 커야 되고, 마이너스 4보다 커야 되고 0보다는 얘들아 이제 작아져야지 되니까 세 줄 겹치는 게 얘들아 이제 전체의 공통 범위가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이제 A가 0 사이다. 그냥 아마 다 풀 수 있을 텐데 예의상 한번 내가 계산 한번 해봤는데 얘들아 어떠니? 직접적으로 공식에 있는 걸 내니까 좀 할만하단 말이야. 그대로 써버리면 되니까. 계산만 좀 빨리빨리 해주면 되고, 65번도 얘들아 이제 문제를 풀 때 근데 이거 뭐부터 보여? 니네 이거부터 좀 보여 얘들아? 2차 방정식이라는 말부터 보여?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아예 습관 자체가 시작할 때 얘들아 K가 0이 아닌 걸 해놓고서 그 다음부터 얘들아 너희가 풀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거 풀기 전에 반드시 얘들아 이거부터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 써놓고서 풀어줬으면 좋겠고, 뭐 그 이후 풀이는 두근이 모두 음수일 조건은 우리가 외운 그대로 나오니까 넘어가도 괜찮겠지. 그래서 한번 너희가 풀어보시고, 근데 이제 866번 같은 거는 우리가 외운 공식을 그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니네 그 내용 진도 얘들아 공식 바오라는 거에서 봐봐, 두근의 부호를 따질 땐 우리는 판별식이랑 두근의 합이랑 두근의 곱이랑 이 세 가지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게 되는 거야. 다른 거 필요 없이 이 세 가지만 가지고 풀어줄 건데, 지금 봐보자. 두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고, 그럼 여기까지만 읽으면 너희는 외웠으니까 내가 판별식은 할 필요가 없고 원래 알파 더하기 베타는 할 수가 없는 문제였어. 우리는 그냥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 알파 베타가 음수면 되는구나 까지가 얘들아 암기했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맞아? 암기했으니까. 근데 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음근이 마이너스이면 양근이 얘들아 3 같은 거, 이런 거.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이쪽 절대값이 더 작아져야 되는 거니까. 야, 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양수가 나와야 되네. 그러니까 이건 너희가 얘들아 조금 이제 원래 우리가 외웠던 공식이 살짝 변형돼서 내가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양수인 것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너희가 찾아줘야 되는데, 항상 우리 머릿속의 베이스는 이 세 가지만 갖고 내가 논다, 이 세 가지만 다룬다 라는 거는 기억을 한 상태에서 이 두 개를 보는 거야. 판별식 왜 내가 안 하는 줄 알겠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우리가 배웠으니까. 그래서 너희는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붙여서
a제곱 마이너스 5a 더하기 4가 0보다 크다랑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a 더하기 6이 0보다 작다가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뭐 요거 풀어서 너희가 얘들아 이제 공통범위 구하는 건 내가 생략해도 괜찮겠지.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 공식에 정확히 얘들아 들어간 대입한 느낌이 드는 건 아니잖아. 조금 변형이 됐잖아. 그럼 문제가 어려워진다는 건 이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얘들아 변형 부분인 거 맞아? 변형 부분이 조금 더 이제 빡세지는 거임. 이렇게 좀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지.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당장은 너희가 얘들아 1학년 1학기 때 내신에서 이 부분을 쓰겠는데 너희 지금 아까 이제 어제 본 초록색 강의 있잖아. 이건 얘들아 고2, 고3 때도 계속 특히 이제 지수 쪽에서 얘들아 되게 많이 나와서 계속 내가 얘들아 많이 보게 하는 내용 중에 하나거든. 그러니까 그 아마 내가 찍은 강의 중에서 조회수가 제일 높은 강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 자발적으로 본 건 아니고 내가 많이 보라 그런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발적으로 이걸 보진 않지. 유튜브 보다 보면 니네 자꾸 옆으로 세지 않니? 인공지능이 막 이렇게 너희가 좋아할 만한 영상 같은 거 막 추천해 주지 않아? 그럼 자꾸 세게 되는데 아무튼 뭐 그렇다. 아무튼 잘 기억해 두자라는 내용인데 자 이게 사실 너희가 여기 밑에 뒤로 가서 내가 이제 21번 쪽으로 갈까 정수에는 좀 이따가 한꺼번에 다루게 될 거고 요 21번 쪽으로 내가 한번 가볼 건데 그러니까 두 군이 모두 양수였다는 건 두 군이 모두 0보다 큰 걸 우리가 배운 거잖아. 근데 걔를 일반화시켜서 두 군이 모두 0보다 크다를 두 군이 모두 얘들아 뭐보다 크다? P보다 크다. 그러니까 두 군이 모두 음수다라는 건 두 군이 모두 0보다 작다였는데 P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너희가 부호가 다르다. 그러니까 0을 중간에 두고 한 놈은 양근이고 한 놈은 음근이다 이런 게 부호가 다른 거잖아. 두 근 사이에 0이 있다. 일반화 시켜주면 두 근 사이에 얘들아 누가 있다? P가 있다라고 해서 일단 너희가 얘들아 봐봐. 아까 전에 부호 따질 땐 우리가 판별식이랑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베타만 가지고 문제 풀어주면 충분하거든. 근데 여기서는 얘들아 이번에 좀 변형이 됐지. 더 일반화가 된 거야. 그럴 땐 너희가 이제 판별식이랑 그 다음에 대칭축. 얘들아 대칭축이 이거 아니니? 알파 더하기 베타의 중점인 거 맞아? 그림으로 간단하게 보면 니네 알파 베타라는 게 우리가 이런 걸 알파랑 베타라고 하는 거잖아.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파 베타 놓는 건. 그 알파 베타의 딱 가운데에 대칭축이 있단 말이야. 니네 중점 어떻게 구해?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는 게 중점인 거 맞아. 마치 두 과목 평균 내는 거랑 똑같단 말이야. 두 과목 점수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평균 나오게 되잖아. 그래서 너희가 이제 대칭축, 그러니까 여기 다시 쓸게. 판별식, 대칭축, 그 다음에 얘들아 함수값의 부호. 그러니까 너희가 이거 세 개랑 혹은 이거 세 개는 그냥 이거 외우고 있어야 돼. 무조건 얘들아 이 둘 중에 하나 갖다가 이제 문제를 풀게 될 거니까.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부호 따지면 왼쪽, 그 다음에 이제 일반화된 유형은 이 오른쪽 동그라미가 돼 있는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문제를 풀게 될 텐데 이것도 얘들아 마찬가지야. 너희가 870번을 딱 바라보게 되면 야 이건 완전 그냥 공식에 넣으라는 거 아니야? 우리가 외운 공식에 그냥 넣는 거야? 이것도 얘들아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고 그냥 두 근이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판별식이 0 이상이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좀 암산했으면 좋겠어. 니네 알파 더하기 베타가 2K인 거 맞아? 그럼 2로 나눠주면 대칭축은 K니까 K가 1보다 얘들아 커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너희가 이제 이 함수를 fx라고 봤을 때 여기다 1 넣어준 거 1 넣어주시게 된 게 0보다 얘들아 어때야 되는구나? 커야 되는구나 라는 건 공식에 그냥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 거 맞아. 물론 이제 공식에 넣기 전까지는 너희가 암기하거나 아니면 그 초록색 강의에서 내가 그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빼먹었을 때 얘들아 어떤 발례가 생기는지를 니네한테 하나씩 다 보여준 게 있어. 그러니까 빼먹어서 발례가 생겨. 빼먹으면 조건에 맞지 않는 케이스가 생겨. 그러니까 얘들아 절대로 빼먹어선 안 된다. 내가 뭐 with, out 1, 2, 3 해가지고 너희한테 좀 이렇게 보여주지 않았니, 그지? 그래서 이제 그 부분까지 너희가 좀 훈련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일단 아마 이 느낌은 좀 편안할 거야. 그대로 대입하면 되니까 할 만한 거 아니겠니? 말 그대로 그대로 대입하면 되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71번 쪽으로 이렇게 좀 가보게 되면 그러니까 너희가 딱 이 문제를 읽어보면 한 근만이 2차 방정식의 두 근 사이에 있습니다.
일단 아래쪽에 있는 2차 방정식을 푸는 게 어려운 건 아니야. 이거 풀면 x값이 마이너스 1과 얘들아 몇 나와? 마이너스 1 또는 2가 나오게 되는 거 맞니? 이거 괜찮니? 그럼 너희가 이제 요 2차 방정식에서 한 놈만 요 사이에 있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시오. 무조건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유형은 변형이 되게 많이 되거든. 그럼 무조건 얘들아 우리는 그림을 그려서 풀어야지 돼. 공식에 그대로 대입하는 거면 외운 거 대입하면 되겠지만 너희가 그림을 좀 그려봤으면 좋겠는데, 자 얘들아 내가 fx를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a다 라고 뒀을 때 요 fx가 이제 x축이랑 만나는 두근 중에 한 놈만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에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걸 그려보는 거야. 자 얘들아 그린다라는 건 봐봐, 너희가 이제 아마 내가 그리는 걸 봤을 때 별로 어려움을 느끼진 않겠지만 실전에서 얘들아 너희가 스스로 그려줘야 돼. 이건 유형이 말 그대로 무궁무진해. 문제를 그때그때 얘들아 낼 수가 있는 거거든.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고 연습을 좀 해봐야 되는데, 자 봐봐 보니까 이게 대칭축이 2분의 5야. 이 2차 함수가 얘들아 대칭축이 2분의 5 되는 거 맞아. 근데 아래로 얘들아 볼록이면서 대칭축이 2분의 5인데 한 놈만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에 있어야 돼. 그럼 얘들아 왼쪽에 있는 녀석이겠니? 오른쪽에 있는 녀석이겠니? 왼쪽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 맞아. 그래서 너희가 2분의 5보다 마이너스 1과 이제 2가 더 작으니까 이런 식으로 너희가 얘들아 그림이 그려져서 요 녀석만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에 존재를 해줘야지 돼. 그리고 사실 얘가 얘들아 어때?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에 있을 순 없지. 2분의 5보다 어느 쪽에 있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거니까. 이거 괜찮냐? 자 그럼 봐봐. 반드시 너희는 그림을 그려야 돼. 다 그림을 그려놓고 너희가 판별식, 대칭축, fp 값 무조건 이 세 개 갖다 게임이 끝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 근데 니네 기억 좀 해줬으면 좋겠는 게 여기 위에 공식 써있으니까 세 번째 두근 사이에 누군가 있잖아. 두근 사이에 누군가가 있어버리면 걔네들이 서로 다른 게 그냥 당연히 얘들아 서로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둘 사이에 누가 있대. 그럼 쟤랑 나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래서 너희가 얘들아 세 번째에서 판별식이 뭐 0보다 크다 이런 건 우리가 배제가 된단 말이야.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희는 일단 그림을 한번 딱 보는 거야. 자 내가 얘들아 얘를 알파라고 하고 얘를 베타라고 하면 알파랑 베타 사이에 누군가 반드시 있지. 2라든지 아니면 2분의 5 같은 녀석이 반드시 있지. 그러니까 우린 내가 얘를 판별식은 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야. 이래서 좀 어려워. 다시 말하지만 두근 사이에 누군가 있으면 판별식은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대칭축은 대칭축은 얘들아 2분의 5잖아. 축이 2분의 5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 게 없지 얘들아. 대칭축은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할 필요가 없어. 눈에 보이는 걸 너희가 이제 다 보게 되면 어차피 문제에서 조건은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다라는 조건을 준 거니까 얘들아 마이너스 1에 해당되는 함수값은 양수인 거 맞아? 그 다음에 너희가 2에 해당되는 함수값은 뭐가 되는 거야? 음수가 지금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어차피 봐봐. 셋 중에 무언가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위에 거 아래 거 얘들아 할 필요가 없거나 해서는 안 된다며. 그럼 우리가 보는 건 FP의 부호밖에 없는 거 맞아? 근데 마이너스 1이니까 양수야. F-1은 양수야. F2는 음수야. 그럼 나는 저기 세 가지 중에 하나도 빼먹지 않고 모든 쓸 수 있는 조건 다 쓴 거지. 근데 이걸 위해선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 그림부터 그려줘야지 되는 거야. 반드시 이건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어. 사실 얘들아 고1 친구들이 이걸 문제마다 얘들아 머릿속에 대충 암산해서 얘들아 머릿속에 그림 그려서 문제를 해결한다? 그런 건 내가 봤을 때 좀 불가능하거든. 시험 때 얘들아 야, 그린데 얼마 걸리니? 얼마 안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그림을 항상 그려줬으면 좋겠고, 만약에 서술형 평가가 나와도 얘들아 그림을 그려놓고 너희가 서술을 했으면 좋겠는데, 서술형 평가 나올 때는 꼭 너희가 두 문장은 들어가야 되거든. 우리가 편의상 이런 걸 알파 베타라고 놓는 거잖아. 근데 어떤 문장 들어가야 돼? 이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이란 말은 들어가줘야지 돼. 막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얘를 fx라 하자 이런 말도 들어가줘야 되는 거 맞아.
문제에서 fx를 주지 않았다면. 그래서 너희가 그 두 가지만 추가하면 그린 것 같아야 된다. 그러므로 이거이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1 넣어봐봐 얘들아. 마이너스 1 넣어주면 6 더하기 a가 0보다 크고 2 넣어주면 4에서 10 빼니까 마이너스 6 더하기 a가 0보다 작아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6부터 a가 몇 사이가 되는 거야? 6 사이에 뭐 정수 개수 정도 너희가 세줄 수가 있는 거잖아. 이거 괜찮니? 자 얘들아 다시 그림을 그린다. 이 세 가지를 바라본다. 이렇게 얘들아 너희가 문제를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에 또 가봅시다. 그래서 일단은 71번은 좀 변형된 거 한번 풀어봤고 72번 문제도 한번 좀 읽어보게 되면 그 2차 방정식에 얘들아 두 근이 모두 3보다 작은 양수일 때 작은 양수니까 두 근이 0보다는 큰 거고 얘들아 3보다는 작다. 야 이런 거 문제 읽으면서 되게 편안해지지. 뭐 아마 RPM에 여기는 써있지는 않은 것 같기는 한데 니네 내 강의 보고 온 거에 보면 두 근이 P랑 Q 사이에 있을 조건은 내가 이미 바오라라고 이야기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건 너희가 공식에 대입하면 되니까 야 사실 제대로 공부한 친구들은 이거 시험 때 시간 없어 죽겠는데 야 이거 뭐 이렇게 막 그림 그리거나 할 필요 없잖아. 바로 판별식이 뭐하다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그거 계산까지 생각할게. 판별식이 0 이상이다 라는 거 할 거고 대칭축이 P야. P가 0부터 3 사이다. 이거 외워서 쓰는 거지. 조금 이제 내가 공식을 말해줬을 때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강의 다시 보고 연습해야 돼. 이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공식에 나온 건 바로바로 풀어야지. 얘를 fx라고 했을 때 f0도 양수이고 f3도 얘들아 뭐가 나와야 돼? 양수가 나와야 되고 물론 이거 계산 끝까지 해서 답 내는 연습도 너희는 해봐야지. 이렇게만 쓰는 거랑 진짜 얘들아 다 계산해서 그 모든 조건에 대해서 공통 범위를 구하는 것은 좀 다를 수 있으니까 끝까지 답을 내야 되는 거 맞니? 근데 공식에 그냥 그대로 넣는 거니까 내가 요 정도만 언급하고서 요 72번은 좀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 근데 너희가 얘들아 밑에 이런 거 한번 좀 보게 되고 이제 앞으로 뭐 여기 이런 유형을 우리가 다 풀 수는 없잖아 얘들아. 사실 뭐 거의 무궁무진하게 될 거니까. 근데 이제 내가 내신 대비 교재라든지 아니면 너희 제일 좋은 건 학교 교과서 아니면 너희가 이제 학교 교과서에 해당되는 내가 교사용 자료 같은 거 준단 말이야. 특히 내신 기간에 거기 있는 문제들은 다 한 번씩 풀어봐야 되는 거 맞아. 근데 생각보다 문항수가 뭐 많진 않아. 내일이구나. 내일 시험 보는 저기 그 불쌍한 학교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살펴보니까 뭐 한 4-5문제 뭐 되나? 그 중에 쉬운 거 빼면 조금 변형된 건 한 2개 되나? 근데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을 좀 너희가 좀 잘 그림 그려서 좀 풀어봤으면 좋겠는 거야. 그러니까 질문을 받을 때 나는 어떤 질문을 좀 받고 싶냐면은 최소한 너희가 그림은 딱 그린 다음에 근데 이 그림은 제가 그렸는데 이게 어떻게 수식화 되는지 얘가 판별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FP 값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칭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질문이 좀 더 좋은 질문이 되지 않을까 싶어. 그러니까 일단 너희가 그림은 반드시 그려주는 연습을 좀 해줘야지 되는데 그래서 그리고 2차례 일단 A가 0인 건 배제할 거야. 혹시라도 얘들아 나중에 A가 0인 게 나온다면 0인 것은 우리가 배제를 할 거야. 조심해야지.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한 놈이 마이너스 1부터 0 한 놈은 2부터 3 얘들아 봐봐.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너희는 얘가 아래로 만약에 볼록이면 마이너스 1이랑 0이 얘들아 이런 데 있고 그 다음에 2랑 얘들아 3이 이런 식으로 있어야 너희가 여기 있는 알파랑 여기 있는 베타가 각각 요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거 맞아? 자, 저 그림 너희가 스스로 그려줘야 돼. 마찬가지로 너희가 근데 이게 위로 볼록일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림을 내가 한 번 더 X축 그려놓고 한번 생각해보면 이게 위로 볼록이 돼가지고 얘들아 이런 식으로 얘들아 함수가 그려져서 뭐 여기가 마이너스 1, 0 그 다음에 여기가 2 그 다음에 여기가 3 뭐 이런 식으로 얘들아 생각을 해버리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만족을 하거든. 한 녀석 알파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한 녀석은 얘들아 이제 2부터 3까지
사이에 존재하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A가 양일 때랑 음일 때 두 개를 나눠서 풀어줘야 되는 게 맞아. 그 풀이를 쭉 진행한 다음에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될 훨씬 편한 풀이까지 내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거든. 알겠니? 잘 들어야 돼, 얘들아, 이건. 잘 봐. 너희 머릿속에 그래, 내가 이 문제를 풀려면 판별식이랑 대칭축이랑 그 다음에 얘들아 F, P 값들의 부호 이거 세 개를 봐줘야지 돼. 이거 괜찮겠니? 그럼 너희가 얘들아 판별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 판별식. 얘들아 알파랑 베타 사이에 누구랑 누가 있어? 0과 2가 있잖아. 누군가 있잖아. 그럼 판별식 할 필요 없다며. 밑에 것도 마찬가지인 거 맞아? 그러니까 너희는 알파 베타 사이에 반드시 누군가 있다? 판별식은 내가 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렇게 이제 가줄 수가 있어. 이거 괜찮아.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어려운 건 대칭축에 대해서 얘들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야, 축도 잘 생각해봐. 니네 두근 사이에 P가 있을 때, 그러니까 두근 사이에 누군가 있을 때 대칭축은 하지 않는다라고 공식을 외워놨지. 두근 사이에 누군가 있으면 정확히 말하지만 판별식은 어떤가? 판별식은 0보다 어떤가? 판별식은 0보다 크다라는 조건 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리킨 것이고, 대칭축은 하지 않는다라고 내가 가리킨 거야. 두근 사이에 누군가 있었을 때는. 그러니까 판별식은 할 필요가 없으니까 빼버린 거고, 대칭축은 너희가 어떤 거야? 하지 마라 라고 배워놨잖아, 얘들아. 공식에서 두근 사이에 P 있을 때 두근 사이에 누군가 있잖아, 0과 2가. 그래서 얘도 하지 않을 거야. 그럼 우리는 얘만 가지고 문제 풀어주면 되는 거거든. 얘는 조건이 마이너스 넣으면 양수지. 내가 써볼까, 얘들아? F에다가 마이너스 넣으면 양수고, 0 넣어주면 음수고, 2 넣어도 음수고, 3 넣어도 얘들아 양수인 게 위에 거 푸는 거 맞아? 어떨 때 얘들아 A가 뭐 할 때 0보다 클 때 이걸 만족하면 되는 거고, 쫙 다 얘들아 뭐 해줘야 돼? 공통범위 구해줘야 되니까 5개나 공통범위를 구해줘야 된단 말이야. 좀 귀찮아, 그지? A가 음수일 때도 얘들아 비슷하게, 얘들아 여기 왼쪽에 이 밑에 그림 봐봐.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뭐 나와? 얘들아 마이너스 1 넣어주면 이번엔 음수 나오고, 그 다음에 너희가 얘들아 0 넣어주면 양수, 그 다음에 2 넣어주면 양수, 3 넣어주면 음수. 그러니까 이렇게랑 얘까지 또 공통범위 구해서 둘 다 답이 되는 거 맞아. A가 양수일 땐 이거고요, A가 음수일 땐 이게 됩니다 라고 얘들아 너희가 무려 5번씩 공통부분 구하는 작업을 2번이나 해줘야 된단 말이야. 되게 얘들아 좀 지저분하겠지. 그 계산에 생략을 할 건데, 너희가 이제 이 풀이가 지금 틀린 건 아니야. 이거 하면 답 나와, 얘들아. 왼쪽 거 풀고 오른쪽 거 풀면 답 나오게 되는데, 나는 이제 너희가 좀 어떤 거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냐 하면 빨간색만 좀 지워놓고 하자. 이거 좀 뜯어보면 위에 그림이든 아래 그림이든, 그리고 지금 이 풀이 자체는 앞으로 뭐 솔직히 나중에 얘들아 수투에서, 수투 아마 배워본 친구들은 이제 사이값 정리라고 한번 배워봤을 텐데 뭐 안 배워도 상관은 없고, 나중에 그 개념까지 확장이 좀 되거든. 그래서 니네 사실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어떤 실근이 존재한다는 거잖아. 이거 괜찮니? 그럼 너희가 이런 느낌 한번 봐봐봐. 얘들아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어떤 실근이 존재한다는 것은 fx 그래프가 분명히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를 이런 식으로 뚫고 지나간다는 거야. 교점이 있어야 얘를 뭐라고 할 거야? 실근이라고 할 거 아니야. x축이랑 만나는 점을 우리가 실근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 이거 괜찮니? 근데 뚫을 때 아래쪽에서 위로 뚫게 되면 얘가 음수고, 마이너스 1에 해당되는 함수값의 부호가 음수고, 0을 넣었을 때 함수값의 부호가 뭐가 되는 거야? 양수가 지금 되는 거 맞아. 근데 뚫고 지나가는 게 얘들아 뭐 이런 식으로 뚫고 지나갈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위에서 아래를 뚫게 되면 마이너스 1 넣었을 때가 양이고 0 넣었을 때 부호가 뭐가 되는 거야? 음수가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너희가 초록색은 풀에서 마로 바뀌는 거고, 파란색은 얘들아 마에서 풀로 바뀐단 말이야. 한마디로 부호가 다르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 맞아. 위에서 내려와서 x축과 만나든 아래쪽에서 올라가서 x축과 만나든 양 끝점에서의 부호만 다르면 되는 거 맞아? 얘들아 부호가 다르다라는 말을
좀 풀어서 얘기하면 풀마일 수도 있고 마풀일 수도 있어요 라고 대답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야. 근데 훨씬 더 효율적인 대답은 얘들아 부호가 다르다. 곱이 음수이다. 이게 훨씬 편하지 않니? 그럼 곱하면 음수네? 얘들아 봐봐. 여기서 마이너스 1 넣었을 땐 양인데 0 넣었을 땐 음수 나오는 거 맞아? 근데 밑에 거는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음수인데 0 넣었을 때 양수가 나오는 거 맞아?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버리게 되면 이건 거의 외우다시피 해줘. 아직 고1 친구들이 사이값 정리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얘들아 이해하기는 쉬운 건 아니거든. 거의 외우다시피 해줘야 돼 얘들아. 내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을 합쳐버리면 F-1이랑 그 다음에 F0이랑 부호가 다르구나. 풀마든 마풀이든 부호가 다르니까 곱한 게 0보다 작겠구나. 이렇게 풀어주면 훨씬 편한 거야. 한마디로 풀어버릴 수 있게 쫙 축약해서 풀어버릴 수가 있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너희가 여기는 2 넣으면 음수, 3 넣으면 양수, 마에서 풀로 바뀌는 거 맞아? 근데 여기는 얘들아 2 넣었을 때가 풀에서 3 넣었을 때가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풀마일 수도 있고 마풀일 수도 있는데 2 넣었을 때랑 3 넣었을 때가 부호가 다르구나. 부호가 다르니까 곱이 음수구나. 얘들아 부호가 다르다. 곱이 뭐하다? 곱이 음수이다. 알겠니 얘들아? 이건 굉장히 수학에서 효율적인 풀이가 되거든. 야 아까 거랑 비교해봐. 아까는 막 5개씩 공통범위 구한 걸 2번이나 해야 되잖아. 근데 지금은 고작 요것만 풀어주면 되는 거야. 이거 괜찮니 얘들아? 그러니까 이게 좀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 고1도 마찬가지고 니네 수2 배우기 전에 수1이 수2보다 먼저 배운단 말이야. 거기 뭐 지수 로그 함수 쪽에서도 방금 우리가 했던 개념이랑 비슷한 것들이 얘들아 무조건 그러니까 거의 무조건 나와 얘들아. 유형 자체가 조금 상위권 버전에서. 그래서 이 느낌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 자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에 그러니까 너희가 얘들아 어떤 P랑 Q 사이에 얘들아 뭐가 존재한다? 실근이 존재하려면 P 넣었을 때 Q 넣었을 때 부호가 다르다. 곱이 뭐하다? 음수이다. 이런 느낌은 가지고 좀 있었으면 좋겠어 얘들아. 자 그래서 너희가 이제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드리게 되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게 되면은 여기는 A고 여기는 A고 2A인데 마이너스 1 넣으면 상수항은 없어지지. 그러니까 2A에다가 0 넣어주면 A 빼기 2가 음수니까 자 이거 어떻게 되니 얘들아? 0에서 A가 2 사이가 되는 거 맞아? 그래서 일단 여기 위에다 쓸게. 0에서 A가 2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얘만 만족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얘도 만족해줘야 될 거 아니야. 둘 다 만족해야 되잖아. 알파는 이건데 베타는 이거가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 맞아? 밑에 거는 얘들아 2 넣어주게 되면 4A에다 A 더하니까 5A인 거 맞아? 5A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다 2 넣어주게 되면 얘들아 마이너스 6 3 넣어주면 10A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인가 얘들아? 저기다 3 넣어주게 되면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으니까 이거 5분의 4 나오지 A값 최고차항 양수고 그 다음에 5분의 6 나오니까 5분의 4부터 A가 5분의 6 사이가 되는구나. 그래서 밑에 요 녀석이랑 위에 요 녀석이 공통 범위가 돼줘야 돼. 공통 범위 자체가 그냥 밑에 거지. 요거 자체가 공통인 거 맞아? 헷갈리면 수직선? 뭐 안 그리게 생략되면 좋은 거고. 그렇게 너희가 답을 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너희 봐봐. 기억하자. 곱이 뭐이다? 곱이 음수이다 라는 내용까지 너희가 기억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알겠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지금 2번째 시간인데 얘들아 2차 부등식 보는 거에 전반전 내용 설명을 내가 실근의 부호 따지는 걸로 너희한테 얘들아 쭉 너희한테 내용 설명 한번 해준 거야. 너네 그 강의 한번 복습한 거 봐온 거 있지 얘들아? 얘들아 오늘 배운 거에서 내신에 무조건 그냥 무조건 나와 얘들아. 무조건 하나 좀 나오게 되니까 그거 꼭 좀 니네 좀 알았으면 좋겠고. 잠깐만 내가 하나 RPM에 있었나? 내가 하나 없으면 좀 띄워가지고 내가 보여줄 게 있는데 내가 이그젠플 한 번만 좀 내볼게 얘들아. 이그젠플을 이거를 여기서 내가 니네
지금 우리가 배운 거 단원 이름이 부호 따지는 게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야. 그 다음에 너희가 뭐 두근이 P보다 큰 애 작네 따지는 게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얘들아 우리가 근의 분리 뭐 이렇게 부르지 않아. 단원을 좀 알아야 되더라. 알겠지? 7번 같이 얘들아 너희가 응용이 좀 되기도 하는데 7번 같은 거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4차 방정식이 얘들아 2개의 허근과 1개의 실근인데 중근을 갖는다. A 값을 구하여라. 그러니까 너희가 이걸 너희가 해석을 해서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혹은 근의 분리로 해석을 좀 할 수가 있어야지 돼. 자, 니네 얘들아 x제곱을 우리가 이제 t라고 치환을 하면 이 치환했을 때 범위 따져주는 게 얘들아 굉장히 좀 중요하지. t 값은 얘들아 반드시 말하지 않아도 0 이상이 지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치환을 해서 너희가 보게 되면 t제곱에 이제 at 그 다음에 이제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아. 그래서 너희가 요 t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좀 놓게 되면 이건 x 값이 아니야. t 값이 얘들아 누구랑 누구인 거야? 알파랑 베타인 거 맞아. 이거 괜찮니? 그럼 만약에 얘들아 얘를 한번 들어서 이그젬플을 들어서 알파가 4가 나오고 얘들아 베타가 뭐 9가 나왔다 치자. 근데 우린 궁극적으로 x 값들 찾는 거 맞아? 문제는 x에 관한 방정식이니까 이 t 값들이기 때문에 이건 t가 x제곱이잖아 얘들아. x제곱 t를 놨으니까 x제곱이 4인 거랑 x제곱이 9가 돼서 x는 풀마 2랑 얘들아 풀마 3 해서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게 돼. 그러니까 사실 너희가 얘를 좀 이제 해석을 좀 하게 되면 우리가 문제가 얘들아 요만큼 문장이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야 이게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져야 된다. 서로 다른 그러니까 주어가 x가 서로 다른 얘들아 4개의 실근을 가져야 된다 라고 문제가 나오게 되면 둘 다 얘들아 두 근 모두 다 뭐가 나와줘야 돼? 양수가 나와줘야 되는 거 맞아? 양수가 나와야 x에 풀마가 붙으면서 2개, 2개, 4개가 되는 거잖아. 그럼 t는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갖는 문제로 너희가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위의 문장을 밑에 걸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 맞아? 그래서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가 굉장히 중요해. 만약에 내가 이번에는 내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 지금 요 문제를 한번 내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 건데 만약에 얘들아 이번에는 좀 긋고 알파가 뭐 마이너스 3이고 베타는 4가 이렇게 나온다. 조금 변형된 거 내가 한번 봐볼게. 그럼 이렇게 놓게 되면 야 x제곱이 마3인 거랑 x제곱이 4인 걸로 바뀌잖아. 그럼 여기서 얘들아 허근 몇 개가 나와? 서로 다르게 허근이 2개가 나오지. 풀마 루트 3i가 나오게 되지. 근데 오른쪽에서 얘들아 서로 다른 두 실근 나오게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너희가 양근이랑 음근 누가 t에 관한 2차 방정식 얘들아 음근 하나랑 양근 하나가 나온다면 즉 부호가 다른 게 나온다면 x 입장에서는 허근 2개랑 실근이 얘들아 몇 개 나오게 되는 거야? 2개 나오게끔 바뀌게 되는 거 맞아? 그럼 얘들아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돼야 되냐 하면은 이 문제를 풀고 싶다면 알파는 음수고 베타는 얘들아 0일 수밖에 없다는 걸 너희가 좀 알아줘야 되거든. 알파가 음수고 베타가 0이어서 x제곱은 음수인데 x제곱이 0이 돼줘야 여기서 x값이 뭘로만 나와? 중근으로만 나오게 되는 거 맞아? 이거 괜찮아 얘들아? 얘가 양수가 나와버리면 베타가 x값은 풀마가 붙으니까 실근이 2개가 나온단 말이야. 지금처럼 너희가 베타가 0이 나와줘야 x값이 0으로 얘들아 0으로 실근 중근 하나 갖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들아 이제 뭘 갖는 거야? 2개의 허근 갖게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좀 지워놓고 얘들아 다시 한번 써줄게. 이렇게 좀 지워놓고 다시 한번 써줄게. 요 실근을 t가 알파랑 베타라고 하면 한 놈은 음수인데 다른 한 놈은 0이 나오게 해주세요 라는 게 사실 7번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야 2개의 허근과 1개의 실근, 중근을 갖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방정식이 0을 근으로 가지니까 일단 여기다 0 대입해도 되는 거 맞아? 0 대입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이 0이니까 a는 3 또는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답이야. 5번 아니면 1번 둘 중에 하나가 답일 수밖에 없어. 근데 또 한 가지가 아니라 다른 한근은 뭐가 나와줘야 돼? 음수가 나와줘야 되는 거 맞아? 그러면 너희가 이제 음근이랑 이거 나왔으니까 a가 3일 때랑 마이너스 2, a가 3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들아 a가 마이너스 2일 수도 있는 건데 얘들아 다른 건 몰라도 두근의 합은 음수 아니니? 두근의 합이 음수니까 두근의 합이 음수 되는 게 위에 거야 아래 거야? 위에 거인 거 맞아? 두근의 합이 마삼이니까 음수 나오고 여기는 두근의 합이 2 나오니까 양수 나오잖아. 그래서 너희가 위에 것만 되는구나, a가 몇만 되는구나, 3만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줄 수도 있는 거 맞아? 그래서 니네 이거 복 2차식으로 우리가 뭐 인수분해부터 배우지 않았니? 여러 가지 방정식이라든지 아니면 인수분해 할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라고 해? x제곱이 더블로 있는 걸 복 2차식이라고 한단 말이야. 뭐 영어에서 뭐 단수, 복수 같은 거 있잖아. 그것처럼 너희가 이제 복 2차식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런 문제가 이제 종종 뭐 되게 유명한 유형이긴 한데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근의 분리 뭐 이런 걸로 얘들아 같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해석을 좀 해줘야 되는. 이것도 얘들아 이런 것도 내신에 내기는 되게 좋은 문제 중에 하나야. 실근의 부호까지 얘들아 가르치게 된다면. 그래서 이 문제까지 해서 그 너희가 이제 우리가 RPM 지금 복습하는 실근의 부호랑 근의 분리까지는 너희가 이제 좀 마무리하는 걸로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유형이 그 정수에 따지는 것도 그냥 이것도 그냥 하나 나와 있거든. 서술형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되게 얘들아 풀 때마다 좀 어려운 유형이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니네 뭐 예를 들어서 뭐 16번을 좀 먼저 한 다음에 내가 정수에 따지는 게 여기 어디 갔니? 뒤에 20번까지 내가 이제 한번 쭉 보여줄 거거든. 이런 유형들을. 그래서 그런 거를 얘들아 풀 거고 그거에 앞서서 니네 뭐 연립 2차 부등식 푸는 거야. 뭐 풀어가지고 얘들아 너희가 공통범위 구하면 되니까 14번 유형은 뭐 풀고 질문 받는 형식으로 좀 할 건데 니네 여기 15번 쪽 좀 보게 되면 여기 15번 이건 내가 여기 유형 15번을 얘들아 지금 풀어주진 않을 건데 그 우리나라 국민 공통으로 얘들아 좀 문제 봤을 때 좀 이게 학생들이 부담 느끼는 거 문제 읽자마자 좀 쪼는 거 있잖아 얘들아. 아 이거 좀 이렇게 어렵겠는데 이런 거 가우스 들어간 거 본 적 있지 않니 얘들아? 보자마자 일단은 좀 풀기 싫어지지 않니? 얘들아 소금물 퍼센트 들어간 거 막 소금물 막 이런 것들 있지. 이거 괜찮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얘들아 보자마자 좀 싫어지는 거. 그 다음에 유명한 것 중에 얘들아 절대값 이런 게 얘들아 되게 많은 학생들이 좀 이렇게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 마인드를 바꿔서 얘들아 좀 안 되는 부분은 그냥 이게 되게 웃긴 게 어느 부분이 안 돼. 근데 무슨 뭐 1, 2주,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그날 하루 파는 거야. 그 유형을. 소금물이 안 되면 소금물만 뒤지게 푸는 거야. 절대값이 안 되면 절대값만 그날 얘들아 뒤지게 파는 거야. 그럼 그날 하루면 끝나거든. 한 반나절이면 끝나게 되거든. 절대값은 내가 되게 자세한 특강 복습하라고 내가 올려준 것들이 좀 있어 얘들아. 여기 그 부등식 좀 보기 전에 내가 어디다 해놨니? 여기 니네 어디 가서 여러 가지 방정식부터가 뭐 이번에 얘들아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뒤에 부등식부터 공부하는 친구들이 좀 있게 될 텐데 자 여기 얘들아 이거 목록에 있으니까 제목은 얘들아 좀 필기해가면 좋아. 해당되는 친구들은 절대값을 포함한 방정식과 부등식 내용 설명되어 있는 거 맞아? 굉장히 얘들아 강의가 길지 되게 자세하게 해놨단 말이야. 그리고 이것보다 더 자세한 설명은 내 입장에서는 없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자세하게 해놨어. 그러니까 프린트가 필요하면 나한테 따로 카톡하면 주긴 할 텐데 이거 프린트 한 거는 다 풀려면 너무 시간적인 손실이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영상에 문제 다 뜨고 얘들아 일시정지 눌러가면서 너희가 따라 풀어볼 수 있는 거잖아. 그 정도면 될 것 같거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게 되면 절대값을 포함한 그래프 내용 설명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거 맞니? 근데 일단은 뭐 이렇게 중간고사 범위 내에서는 절대값을 포함한 그래프까지 얘들아 이제 그 많이 나오는 경우는 없으니까 알면 좀 편하게 풀 수 있는 건 있지만
최소한 너희가 이번에 절대값을 포함한 방정식과 부등식은 이건 2번이고 3번이고 봐서 니네 거 만들어줘야지 돼. 알겠니 얘들아? 이건 내가 한 몇 주 전부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냥 절대값을 본인이 좀 잘 못 푼다 라는 친구들은 여기 나온 것만 완벽하게 하면 그 어떤 유형도 너희가 아니라 못 풀 유형 따위는 없어. 그래프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게 너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야 솔직히 꺼놓고 교과서에서 절대값을 포함한 방정식, 부등식, 함수 간단하게 나오긴 하지만 되게 자세하게 너희를 이렇게 공부시켜주진 않아. 뭐 나와봤자 뭐 예제 몇 개 뭐 이 정도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간단한 거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런 개념들은 고3 때까지 우리가 이제 정말 절대로 얘들아 까먹지 말고 가져가야 되는 것들이고 이거 둘 다 얘들아 정석이 있고 요령이 있단 말이야. 요령은 그건 따라하고 익히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잖아. 정석대로만 풀 수는 없거든 우리가. 그래서 요거 2개는 꼭 너희가 좀 기억해줬으면 좋겠네. 해당되는 친구들은 너희가 이제 아마 숙제하려면 여기 뭐 15번 같은 유형 숙제하려면 아직도 절대값이 안 돼 있다면 풀려면 보고 풀어야 되지 않겠니? 이거 앞단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거기 뭐시냐 얘들아 좀 부탁을 내가 좀 하고 싶고 오늘은 내가 이제 16번 유형이랑 20번이었지 아까 전에 요거까지 해서 여기를 좀 마무리할 거야. 여기 단원 9단원이라고 써있지 얘들아. 그래서 그거 좀 마무리할 테니까 복습 좀 잘하고 나도 많이 노력하겠지만 얘들아 문제라는 게 있잖아. 수학이라는 게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문제를 풀 때 나랑 똑같이 풀어주기를 원해. 답을 맞는 것보다 나랑 똑같이 풀어주길 원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냥 숙제라는 게 얘들아 빨리 끝내버리고 좀 놀고 싶은 게 얘들아 사람 마음이잖아. 그렇지 않냐 얘들아?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을 안 쓰고서 이게 좀 가슴 아프게 그냥 맞아버리면 잘못된 방법인데 혹은 비효율적인 방법인데 답이 맞아버리면 본인이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할 거 아니야. 그럼 그런 건 이게 잡아내기가 얘들아 생각보다 쉽지가 않거든. 알겠니? 그러니까 조금 이제 신중하게 좀 풀어줬으면 좋겠네. 그래서 이런 문제 한번 요 요령으로 얘들아 풀어보는 거 한번 할 건데 일단 너희가 얘들아 얘랑 얘의 공통 범위가 이렇게 나왔다. 근데 이건 좀 운이 좋은 게 여긴 등호가 있어. 여긴 등호가 없어. 내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었어 얘들아. 니네 부등식은 방정식을 포함하고 있다. 어차피 1과 2가 위에 거든 아래 거든 인수분해해서 근 구했을 때 나오니까 뭐 공통범위 했을 때 얘들아 1부터 2 사이가 나오지 않았겠니? 근데 이거는 얘들아 둘 중에 한 놈만 등호가 있고 여기는 등호가 없단 말이야? 그럼 1은 어디서 왔겠니? 1은 밑에서 오지 않았겠니? 그 다음에 2는 등호가 있으니까 2는 위에서 오지 않았겠니 얘들아? 쉽게 말해서 여기다 2 넣어주면 0 나올 거고 여기다 1 넣어주면 0이 나올 거란 말이야. 물론 여기서 K값을 구해지진 않아. 1 넣어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0이 나오잖아 얘들아. 항등식처럼 나오기 때문에 K값을 구할 수는 없지만 항상 너희가 이런 애들이 어디서 왔을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주셔야지 돼. 물론 이제 모든 문제가 이게 가능한 건 아니고 문제에 따라서 뭐 둘 다 등호가 있다. 그럼 누가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 인수분해 해봐야 알겠지. 됐니? 둘 중에 하나만 등호가 있거나 없을 때 살짝 얘들아 어떤 근이 어디서 왔는지 정도는 너희가 알아줬으면 좋겠어. 자, 얘는 이제 인수분해 하시면 5랑 2 곱하는데 여기다 마이너스 주셔야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위에 거 부등식은 마이너스 5부터 x가 이제 2 사이가 될 것이고 밑에 거는 너희가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여기가 플러스가 될 것이고 k 플러스 2랑 1인데 이쪽에다가 마이너스 주면 더했을 때 가운데 거 k 더하기 1 나오지. 그래서 니네가 이제 x 마이너스 1에 x 더하기 k 더하기 2 이렇게 지금 나온단 말이야. 얘가 지금 0보다 작은데 얘가 얘들아 1부터 x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 사이인지 아니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부터 x가 1 사이인지는 알 수가 없어. 이거 괜찮니 얘들아? k 값의 범위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누가 1보다 클지 작을지를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그림을 딱 그려 놓는 거야 너희가. x축이랑 자 위에 거 부등식을 풀어보니까 마이너스 5부터 2까지인데 이렇게 지금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너희가 밑에 거를 내가 좀 표시를 좀 해줘야 되는데 이거일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1이 여기 어딘가 있어서 그지 1이 공통범위가 요 녀석이 나와야 되더라. 그럼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얘들아 1보다 왼쪽으로 막 이런 식으로 가버리게 되면 절대로 1부터 2 사이가 공통범위가 될 수가 없지. 그러니까 니네는 얘들아 공통범위가 1부터 2 사이가 되려면 이런 식으로 얘들아 그림이 좀 그려지면 되겠구나.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그래서 너희가 이제 내가 여기 부분만 빨간색으로 그릴 거거든. 이렇게 가서 여기 어딘가에 얘들아 뻥 뚫려서 마이너스 k에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있어줘야 공통 범위가 얘들아 1 초과 2 이하가 나오게 되지. 이거 괜찮니? 그림을 상상을 해줘야 돼. 항상 등호 조건에서 너희가 조심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그림을 보니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누구보단 커. 2보단 일단 크지 않니? 이거 괜찮니? 그리고 등호 조건은 반드시 너희가 신경 써줘야 되고 언제나 그 등호 때문에 아깝게 답을 틀릴 가능성이 얘들아 존재하는 거야. 언제나 문제 풀 때 존재하는 거야. 제일 좋은 방법은 얘들아 지금 잘 봐. 내가 이거 좀 줄였다 늘렸다 할 거거든. 얘가 더 오른쪽으로 가는 건 상관없지. 어차피 얘들아 어때 공통범위가 몇부터 몇 사이야? 1부터 2 사이인 거 맞아? 왼쪽으로 막 가보자 이거야. 이런 식으로 막 가봐. 어차피 공통범위는 1부터 2 사이인 건데 이게 너무 이렇게 가버리게 되면 공통범위가 1부터 2 사이가 아니잖아. 1부터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 사이가 되니까 일단 빨간색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2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라고 밑에 써놓은 거 정도는 이해가 될 것 같아. 얘들아 등호가 성립할 때 너희는 반드시 그려봐야 돼. 자 내가 얘가 줄여가지고 딱 요렇게 가서 지금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을 한번 생각을 해봐봐. 그럼 파란색은 2를 포함하고 있는 거지. 파란색은 2를 가지고 있지. 근데 빨간색은 오른쪽 끝점이 뻥 뚫려 있으니까 2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럼 공통 범위에 2가 들어가 안 들어가? 2가 들어가지 않지 않아? 이해돼? 근데 들어가야 되지 않겠니? 문제 여기 2에 등호가 있으니까 공통 범위에 2가 들어가야 돼. 그럼 내가 지금 가정을 해봤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이런 등호가 성립한다 치자라고 그림 그려봤지. 그랬더니 이 조건에 모순이 생기지. 등호가 빠져버리지. 등호가 생긴다고 했더니 문제가 생겼잖아. 그러니까 등호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없어야 된다는 거야? 없어야 되니까 k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끝나는 거야.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k 넘기고 하면 k가 마이너스 4보다 작다가 되는 거 맞아? 항상 너희가 얘들아 이게 질문 받을 때 나나 뭐 조교쌤들이 질문 받을 때 등호 때문에 많이 갖고 와. 근데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 우리가 보여줄 수는 있지만 너희 몫이거든. 시험 때 등호를 쓸 것인가 말 것인가는. 자 어떻게 풀자고? 등호 존재한다 치자. 아무 일 없으면 등호 붙이면 되고 등호가 얘들아 존재한다고 했을 때 지금처럼 문제가 생기면 등호 빼버리면 되는 거 맞아? 나는 컴퓨터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그리지만 너희는 좀 지우개를 지워가면서 좀 등호 존재하는 건 좀 그려주는 좀 노력이 좀 필요하겠지. 이거 괜찮겠니?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문제 한번 좀 풀어봤고 그 다음에 뭐 요것도 요렇게 요것도 이제 뭐 비슷한 거니까 내가 몇 개 더 보여줄 수 있도록 할게. 그 연립부등식의 해가 닿은 것 같다. 얘들아 마이너스 1은 어디서 왔을까? 등호가 없으니까 위에서 오지 않았겠냐? 분명히 인수분해 했을 때 얘들아 2차 방정식의 근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1이 있었을 거거든. 여긴 등호가 있으니까 0은 어디서 왔겠어 얘들아? 위에서 왔겠어? 밑에서 왔겠어? 밑에서 오지 않았겠니 얘들아?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런 식 요령을 좀 가지고 풀게 되면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몇 나온다는 거야? 마이너스 1 넣어주면 0 나온다는 거 맞아? 그래서 위에다 마이너스 1 넣어주면 3 빼기 a가 0이고 밑에다 0 넣어주면 b는 몇 나와? 0이니까 a는 3이고 b는 0이야. 공통 범위가 이거다라는 걸 우리가 얘들아 따질 필요 자체도 지금 잠깐만 문제를 내가 끝까지 안 읽었구나. 이거 조금만 더 가볼게 얘들아. 뭐 방금 풀이가 맞긴 한데 그래도 여기 요걸 내가 빼먹고 읽어서 잘 봐. 다시 얘를 인수분해 했을 때 두 근이
등호가 없으니까 마이너스 1이랑 누가 나왔겠니 얘들아? 3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겠냐? 얘를 인수분해 했을 때 등호가 있는 거 0과 2가 초록색에서 나오지 않았겠니? 이해돼 얘들아? 요령으로 풀면 막 공통범위가 뭐 이거입니다 이런 거 다 필요 없단 말이야. 이 문제는 간단하게 너희가 그럼 얘는 마이너스 1과 3이 두 근이구나, 얘는 0과 2가 두 근이구나. 그럼 0과 2 둘 중에 하나 넣을 건데 0 넣는 게 편하지. 0 넣어주면 B 몇 나와? 0 나오지 않니? 위에다가 마이너스 1이든 3이든 아무거나 넣으면 되지. 넣어주면 A 몇 나와? 3 나오지 않니? 더하면 몇 나와 얘들아? 3 나오게 되는 거 맞아? 이건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부등식 안에 숨어있는 방정식으로 간단하게 풀어버리면 되는 거. 아까 54번처럼 수직선 그리고 난리 칠 필요가 없다 이 소리야. 이건 간단하지. 그 다음에 이제 자, 요거 내가 이제 옮겨주는 거 잘 봤으면 좋겠네. 자, 위에 부등식이랑 아래 부등식이 해를 갖지 않도록 공통 범위가 없도록 좀 해주세요. 위에 거는 x제곱에 얘들아 x에 마이너스 6이 0 이하니까 마이너스 3부터 x가 2 사이가 되는 거 맞니? 여기는 얘들 밑에 거는 얘들아 k 플러스 3에다가 k 마이너스 5인데 여기 둘 다 마이너스를 줘야 이거 전개하면 뭔데 얘들아? 마이너스 2k 더하기 2니까 그대로 나오게 되지.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좀 해보게 되면 x 마이너스에 k 플러스 3 x 마이너스에 k 마이너스 5 얘가 0보다 크단데 얘들아 k 플러스 3이 k 마이너스 5보다는 무조건 크잖아. k에다 3 더해놨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밑에 부등식은 x가 k 플러스 3보다 크던지 x가 k 마이너스 5보다 작던지 0보다 크니까 바깥쪽으로 답을 내줘야 되는 거 맞아. 여기까지 괜찮니? 그리고 잘 봐 얘들아. 얘랑 얘가 몇 칸 떨어져 있어? k 플러스 3이랑 k 빼기 5가 8칸 떨어져 있는 거 맞아? 근데 마이너스 3부터 2까지는 몇 칸 떨어져 있어? 5칸 떨어져 있단 말이야. 이런 간격까지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자면 안 돼. 빨리 잘 들어 얘들아 이거. 내일 시험인 애가 자고 있어 왜? 봐보자 얘들아. 그래서 x축 이렇게 좀 그려놓고 마이너스 3부터 2까지를 내가 좀 조그맣게 그릴 거야. 5칸밖에 안 되니까 위에 있는 부등식의 해는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이거 괜찮니?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내가 이거 빨간색으로 이야기 한번 해볼 건데 k-5부터 뭐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내가 얘들아 뭐 여기쯤에 얘들아 이제 k-5가 있다라고 칠 거고 그럼 걔보다 얘들아 이제 작거나 그 다음에 좀 널찍하게 얘들아 이제 k 플러스 3보다는 크거나 이렇게. 이거 괜찮니 얘들아? 빨간색이랑 파란색이랑 공통범위가 있으면 안 돼. 지금처럼 공통범위가 있으면 안 돼. 이거 괜찮니? 근데 k-5랑 k 더하기 3의 간격은 8로 항상 일정한 거야. 그럼 얘들아 공통범위가 얘가 뭐 이런 식으로라도 공통범위가 있는 거지. 너무 얘들아 왼쪽으로 이렇게 가도 공통범위가 분명히 있는 거 맞아. 두 줄 겹치는 게. 공통범위가 없으려면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돼. 지금 얘들아 화면에 그려진 것처럼 그려줘야지 돼. 내 말 이해돼? 그리고 봐봐. 간격을 왜 따진 거야? 파란색은 5칸인데 빨간색은 8칸 떨어져 있으니까 어때? 빨간색 사이에 파란색이 껴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럼 일단 너희는 그럼 k 빼기 5가 여기 k 빼기 5가 마이너스 3보다는 왼쪽에 있구나. 등호는 좀 있다 생각하자 이 소리야. 마찬가지로 얘들아 k 더하기 3이 2보다는 오른쪽에 있구나. 등호는 내가 얘들아 성립한다 가정해봐라 라고 이야기 많이 하지.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가서 지금 내가 얘들아 그린 게 지금 내가 이런 식으로 좀 그린 게 k 더하기 3이 2랑 얘들아 어떻게 됐을 때 똑같아졌을 때 이야기한 거거든. 그럼 지금 공통범위가 있는 건가? 지금 이 순간이? 파란색은 2를 갖고 있지만
빨간색은 어차피 뻥 뚫려 있지. 그럼 공통범위 없는 거지. 근데 공통범위 없게 하는 게 이 문제의 목적이지. 그래서 너희는 등호 있어도 되네. 여기 k 플러스 3이 2가 돼도 괜찮네. 이렇게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k-5가 오른쪽으로 가서 이렇게 얘들아 등호 성립할 때 이런 식으로 등호가 성립한다라고 생각을 해봐. 마찬가지로 파란색은 마삼 갖고 있지만 빨간색은 뻥 뚫려 있잖아. 공통범위 없는 거잖아. 그럼 해가 없게 되는 거니까 등호가 이렇게 성립을 해서 K가 2 이하인데 여기서 K가 마이너스 1 이상이 되니까 이렇게 얘들아 정답이 잡히게 되는 거 맞아. K의 최대값은 2, K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얘들아 쓸 수 있는 거 맞니? 이거는 그냥 딱 우리가 지금까지 본 정도의 난이도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는 한데 좀 기억이 남는 문제는 주엽고에서 재작년이었을 거야. 진짜 와 찐따처럼 나온 게 있거든. 기말 대비하면서 좀 보겠지. 정말 그 간격까지 따져가지고 경우에서 나와서 푸는 뭐 그런 것들이 있거든. 솔직히 그건 틀려도 1등 나올 것 같긴 한데 진짜 복잡하게 나오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어. 모의고사 문제에서도 21번급 문제에서 막 와 진짜 너무 일일이 다 따져야 얘들아 문제를 풀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아마 니네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얘들아 진짜 실력이 있다는 건 100점을 맞는 게 아니야. 너희는 직업이 수학 선생님이 아니잖아. 직업이 뭐야? 너희는 고딩 아니니? 고딩 나이가 야 나는 수학을 뭐 10몇 년을 너희보다 더 했지만 니네 태어나기 전부터 수학을 하고 살았단 말이야. 니네 몇 년생이야? 04년생이야? 05야 또 05야? 니는 내 군대 상병 때 태어난 애들이란 말이야. 알겠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게 05야 또 이게? 옛날에는 막 이런 생각해서 막 2000년이 됐을 때 나 이제 고등 중3 때인가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앞자리가 바뀌는 거잖아 얘들아. 1999에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거 얼마나 신기해 이게 사실. 그렇지 않냐? 너희는 뭐 옛날 얘기한다 생각하겠지만 이게 우리 때는 되게 신기했거든. 그래서 막 이때 막 이렇게 뉴스에 나고 그래서 2000년 1월 1일 12시 00분에 태어난 아기가 막 이렇게 뉴스에 나기도 해서 밀레니엄 베이비의 첫 애다 막 해가지고 막 기자가 막 하고 막 이렇게 막 그런 애들인데 이게 다영이야. 그러니까 무럭무럭 자라서 너네 조교 언니 있지 얘들아? 이게 다영 언니야. 그러니까 되게 막 그러니까 다영 언니는 막 이렇게 친구들 중에 대학교에서 재수한 애들 있잖아. 그럼 막 이렇게 놀리기도 하고 그래. 이렇게 막 이렇게 20세긴 좀 어때? 막 이러고 이렇게 그러기도 하고 하는데 와 이게 진짜 그런 애가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 거야. 난 그때 되게 신기했던 생각이 막 들거든. 막 주민번호가 막 야 329-4래 막 이러고서 막 이렇게 니네 다 4 아니야 주민번호? 뒷자리? 4 어쩌고저쩌고 되는 거지. 그래서 되게 신기했었는데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내가 말하다가 끊겼는데 진짜 실력이 있다는 거는 이런 거야. 너의 입장에서 실력이 있다는 건 100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정도는 풀 수 있겠지만 경우의 수를 막 일일이 나눠가지고 에다 노가다 떼야 되는 문제면 버리는 게 실력 아니냐? 그런 문제도 앞으로 풀어볼 거거든. 그러니까 진짜 너의 입장에서의 실력을 잘 버릴 걸 버리는 게 진짜 실력이야.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중학교 생각하고 얘들아 고등학교 시험을 풀다 보니까 좀 다 맞으려고 풀다가 얘들아 한 대여섯 개 못 풀면서 얘들아 멘붕 확 오고 얘들아 거기서 멘탈 나가면 그냥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점수 나오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그런 일 발생하지 않게 일단 여기 내가 이제 푼 문제들은 복습 한번 잘 해보시고 자 뒤로 가서 얘들아 이제 마지막 오늘 수업에서 하는 유형이 자 이제 20번 유형까지 조금만 우리 힘내보자. 요거까지 이제 이야기 한번 할 건데 자 봐보자 얘들아.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정수의 개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해. 뭐 시험 때 얘들아 뭐 안 나온 적은 거의 없다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위에 거는 얘들아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로 인수분해 되니까 2부터 x가 몇 사이가 되는 거야? 5 사이가 되는 거 맞아? 그래서 위에 거 수직선상에 내가 일단 그려 놓을 거야. 2부터 5 사이다. 2에서
여기에 3이 있고 여기에 4가 있고 여기에 5가 있는데 자 앞부분에서 그림 그릴 때랑 조금 다르지. 내가 간격을 신경 써서 중간에 2랑 5 사이에 있는 정수까지 쓰고 있는 거 보이니?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2부터 5까지입니다. 자, 그림을 안 그릴 순 없어. 이런 문제를 풀 때. 그리고 너희는 이제 시험지에 풀거나 문제집에 풀 때 컴퓨터 뭐 패드로 풀 수는 없잖아. 얘들아 너희가 그 학교 시험 볼 때 아이패드로 풀 수는 없잖아. 풀면 좋긴 하겠다. 아이패드로 몰래 사진 찍으면 내가 여기서 풀고 막 이렇게 보내 뭐 이러면 안 되잖아. 얘들아 이거는 불법이잖아. 그래서 너희가 나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너희가 좀 그릴 때는 볼펜으로 얘들아 좀 그려놓고 시험지에 지우개를 지우면 볼펜 안 지워지잖아.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거 그릴 때 너희가 연필로 얘들아 그렸다 지우고 그렸다 지우고 이런 게 좀 효율적이 될 건데 평소에 좀 연습해봤으면 좋겠어. 밑에 거는 이제 A랑 1인데 둘 다 마이너스 주니까 1부터 A 사이일 수도 있고 A부터 1 사이일 수도 있는 거 맞아? 근데 야 A부터 1 사이에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 정수의 공통범위의 정수의가 존재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1부터 A까지일 수밖에 없겠구나. 1은 여기에 있을 거고 이렇게 좀 있을 거고 A의 위치를 우리가 몰라. 그래서 A의 위치를 어딘가 이런 식으로 내가 얘들아 여기가 지금 A거든 얘들아. 요만큼 값을 내가 A라고 좀 줄 거거든. 여기까지 괜찮니? 지금처럼 그려지면 정수의가 몇 개야? 공통범위 정수의가 몇 개야? 2개인 거 맞아? 한 개밖에 없어야 돼. 얘가 좀 이런 식으로 가서 지금처럼 있어야 2는 공통이 아니니까 그치? 뻥 뚫려 있으니까 3으로 하나밖에 없는 거 맞아? 그러니까 너희가 A가 4보다 어느 쪽에 있어야 되는 A가 4보다는 왼쪽에 좀 있어야 되겠다 싶니? 야, 너무 가면 또 안 되지. 이러면 A가 좀 날씬해졌는데 뭐시니 얘들아 공통인 정수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니네가 얘들아 A 값이 얘들아 이런 식으로 3과 4 사이 어딘가에 있어야 공통해가 누구밖에 없어. 3밖에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일단 너희는 A 값의 범위가 3에서 A가 4 사이일 수밖에 없겠는데 항상 얘들아 등호 조심해야 된다라고 내가 이야기하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4가 됐다 치자. 이렇게 가서 얘들아 4가 됐어 이렇게 딱 4가 돼버리면 4까지 겹치는 거지. 빨간색이 색칠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4에는 등호가 붙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이런 꼼꼼한 작업을 해줘야 돼. 내신 때 좀 빠르게 해줘야 돼. 마찬가지로 그러면 3일 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가서 얘들아 딱 3이야. 여기 딱 3. 그럼 공통애가 누구밖에 없어? 3밖에 없잖아 정수에는. 그러니까 A가 3인 건 괜찮네. 4인 건 안 되네. 3에만 등호가 붙고 4에는 등호가 붙으면 안 되겠네. 그럼 정수 A의 개수는 얘들아 누구밖에 없는 거야? 3밖에 없는 거 맞아? 그러니까 정답이 몇 번 되는 거야? 2번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이거 괜찮겠니? 학교 시험에서 얘들아 만약에 A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고 말하면 이게 답이잖아. 근데 1, 2, 3, 4, 5번에 막 별게 다 나와 막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얘들아 막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막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 아깝게 틀리면 객관식은 그냥 날아가는 거 맞아? 아깝다고 점수 주는 거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좀 꼼꼼하게 풀어보시고 자, 조금만 더 해봅시다 얘들아. 내가 여기는 다 보여줄 거니까 이건 주관식으로 풀자 얘들아 넓게. 일단은 니네 위에 거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니까 2보다 크던지 마이너스 1보다 작던지 이건 수직선에 표현할 만하지. 그래서 내가 수직선 좀 길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보다는 작던지 그 다음에 이제 2보다는 크던지 여기가 0이 있을 거고 1이 있을 거고 2가 있을 거니까 얘보다는 크던지. 그럼 파란색은 딱 정해진 거야. 우리가 건드릴 게 없어. 아래 거 한번 보시게 되면 얘는 이제 2x 제곱 마이너스 2ax 2a 마이너스 5의 x 그럼 마이너스를 묶어주면 2a 플러스 5의 x에
그 다음에 5a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좀 묶어야 인수분해 하기가 좋겠지. 그래서 너희가 5랑 a가 있고 둘 다 마이너스가 있는데 앞에가 2a니까 여기가 2x고 여기가 x여야 인수분해 되지 않겠니? 그래서 얘는 2분의 5부터 x가 a 사이일지 a부터 x가 2분의 5 사이일지를 몰라. 아직은 모르거든. 야 근데 자 이제 빨간색으로 한번 해봅니다. 이거 한번 봐봐 얘들아. a부터 2분의 5야. 위에 거부터 할까? 2분의 5부터 a야. 야 2분의 5가 여기에 2분의 5가 있는 거 맞아? 그럼 2분의 5부터 얘들아 여기 어딘가 a까지가 놓게 되면 여기 공통 범위네 얘들아. 이런 게 들어갈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2분의 5부터 a까지는 배제되는 거지. a부터 2분의 5까지일 수밖에 없는 거야. a부터 2분의 5. 그럼 내가 좀 더 이쁘게 그리기 위해서 여기 어딘가에 3이 있다면 2분의 5는 2.5니까 정확한 위치를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 어딘가에 2분의 5가 이렇게 있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쭉 가서 얘들아 여기 어딘가에 이제 a가 지금 여기에 a가 이렇게 있게 되는 거 맞아? 그리고 내가 파란색으로 전두도 찍어줄 거야. 여기가 얘들아 마이너스 2가 여기쯤 있을 거고 여기쯤에 얘들아 마이너스 3 이렇게 지금 있게 되는 거 맞니? 마이너스 4까지 한번 잡아 놓을게. 그럼 지금 그림은 공통 범위의 정수가 누구밖에 없는 거야? 마이너스 2밖에 없는 거 맞아? 오른쪽은 공통 범위의 정수 없잖아. 왼쪽에 공통 범위에 마이너스 2밖에 없어. 그럼 안 되지. 마3도 있어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요 빨간색이 이런 식으로 있어야 지금처럼 얘들아 있어줘야 공통 범위에 마3이랑 마2가 있는 거 맞아. 야, 당연히 또 넘어가면 안 되는 건 알겠지. 마4까지 있으면 안 되니까 이런데 어딘가에 좀 있어줘야지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a가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3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라고 봐줄 수가 있어. 자,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등호는 얘들아 한 번 더 너희가 이제 봐줘야 되겠지. 만약에 등호가 이렇게 있어버리게 되면 빨간색이 뻥 뚫려 있으니까 마3은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러니까 등호가 성립하면 돼 안 돼? 마3이랑은 성립하면 안 되는 거 맞아? 쭉 왼쪽으로 가서 너희가 이제 이렇게 가서 얘들아 마4랑 등호가 성립한다라고 치게 되면 얘는 괜찮지. 마4가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 빨간색 뻥 뚫려 있으니까 너희는 마4에는 등호가 있는데 마3에는 등호가 없다. 그러니까 a 값의 범위는 이렇게 되는 거 맞아? 객관식이니까 요거 너희가 좀 지워졌는데 똑같은 거 찾아주면 되겠지.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그 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요거까지 얘들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얘는 이제 아래 거는 너희가 2 곱하기 7인데 7 쪽에만 마이너스 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부터 x가 7 사이가 되고, 자 너희가 뭐 절대값 본 친구들이라면 마이너스 1부터 x 빼기 a가 1까지니까 a 빼기 1부터 x가 a 더하기 1까지인 거 맞아? 근데 잘 생각해봐 얘들아. 이거 간격이 몇 칸이야? 2칸인 거 맞아? 간격이라는 거 별거니.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 길이 나오잖아. 간격이 2인데 이건 간격이 몇이나 돼? 9나 된단 말이야. 간격도 너희가 좀 신경을 좀 써줘야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 이런 거 있잖아. 좀 길게 그려놓고 얘들아 너희가 이제 파란색으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좀 너무 간격이 크나? 여기쯤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1, 2, 3, 4, 그 다음에 5, 6, 7. 되게 얘들아 내가 신경 써서 지금 그림 그리고 있지. 그래서 니네가 얘들아 마이너스 2부터 쭉 가서
7까지. 여기까지 얘들아 이제 해가 파란색 밑에 거 부등식의 해가 지금 되는 건데 빨간색이랑 얘들아 공통범위의 정수값의 합이 15가 지금 돼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니네 이거 좀 잘 케이스를 좀 나눠서 풀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 게 잘 생각을 해봐. 두 칸이 얘들아 이런 식으로 두 칸이야. 요만큼 길이가 딱 두 칸인 거 맞아? 여기까지 길이가 이렇게 돼서 얘들아 요만큼이 얘들아 이제 A-1이고 요만큼이 A 플러스 1인 거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딱 A-1이 정수점부터 시작하면 공통범위의 정수가 3개나 되지. 그러니까 1, 2, 3을 더하게 되는 거잖아. 물론 1, 2, 3 더한 게 15는 아니긴 하지만. 근데 얘들아 얘가 이제 살짝 이렇게 삑사리가 이런 식으로 나버리면 이런 식으로 있어버리면 얘들아 공통범위의 정수가 몇 개밖에 없는 거야? 2개밖에 없는 거 맞아? 그러니까 너희가 더해야 될 정수가 2개일 수도 있고 지금 3개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얘들아 더해서 몇 나오는 걸 찾아줘야 돼? 15가 나오는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난 얘들아 문제를 풀 때 2개 더해서 15 나오는 거 가능한가? 또 생각할 거고 3개 더해져서 15 나오는 것도 가능한가? 케이스를 나눌 거야. 이게 간격을 신경 써야 되는 문제 중에서도 꽤 괜찮은 문제란 말이야. 2개를 만약에 너희가 더하게 되면 이렇게까지 더해봤자 만약에 이렇게 제일 큰 거 2개가 얘들아 지금 케이스 아니니? 1해봤자 몇 밖에 안 나와? 6 더하기 7 몇 밖에 안 나와? 13밖에 안 나와. 절대로 얘들아 2개 더한 게 몇이 될 순 없는 거야? 15가 될 순 없는 거 맞아. 근데 이거 생각해야 돼. 2개 더해서 안 되니까 너희는 3개를 더해볼까? 만약에 이제 조금 간격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너희가 이제 이렇게 되면 5, 6, 7 더하면 몇 나와? 너무 크지? 5, 6, 7 더하면 얘들아 18이나 나오는데 15만 돼야 되니까 불가능하지. 그럼 너희가 하나씩 줄여보는 거야. 5, 6, 7은 안 되고 4, 5, 6 같은 거 한번 봐볼까 얘들아? 이렇게 가서 자 4, 5, 6 더하면 딱 몇 나오게 돼 있어? 15 나오는 거 맞아? 그럼 다른 건 더 절대로 15가 나올 수는 없겠지. 그래서 얘들아 A 값이 몇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5 나올 수밖에 없는 거 맞아? 정답 얘들아 A가 5로 몇 개밖에 없는 거야? 하나밖에 없는 거 맞아? 이거 괜찮겠니? 근데 이 문제가 얘들아 내가 좀 변형을 좀 해볼게 얘들아. 이 문제를 잘 봐. 수직선을 조금 더 그려서 그 부등식이 얘들아 7뿐만이 아니라 얘들아 뭐 8, 뭐 9,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바뀔 수도 있잖아 얘들아. 밑에 있는 부등식 숫자만 좀 조정해주면 이런 식으로도 가능한 거 맞아? 그럼 이런 경우에는 너희가 얘들아 지금 봐봐. 지금처럼 더해도 얘들아 몇 나오는 경우가 분명히 생겨? 15 나오는 경우 생기는 거 맞아? 그러니까 사실 얘들아 문제를 좀 어렵게 각색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되면 A-1이 6에서 7, 4인데 6이 돼버리면 안 되거든. 7이 돼버려도 안 되거든. 얘들아 7이 돼버린다고 생각을 하면 7, 8, 9가 더해지니까 15가 안 나오잖아. 6이 된다고 생각하면 6, 7, 8이 더해지니까 15가 나오지 않잖아. 그래서 너희가 얘들아 여기다 1 더해주면 7부터 A가 몇 사이야? 7부터 A가 8 사이. 그러니까 A 값이 아까처럼 몇이거나 A가 5 또는 A가 얘들아 몇부터 몇 사이다? 7부터 8 사이다 라고 문제가 바뀔 수도 있는 거야. 만약에 A가 범위를 구하여라 라고 문제가 바뀌어버리게 되면. 알겠니? 응. A가 정수면 A 빼기 1이나 A 더하기 1가 정수야. 지금 이 문제는 정수니까 그건데 이제 정수가 아니고 A가 범위를 구하여라 라고 문제가 바뀐다라고 가정을 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금은 아마 정수 A니까 사실상 이제 요 사이에 껴져 있는 거는 사실 그냥 배제하고 낸 거긴 하지. 문제 자체가 이제 이렇게까지 되면 너무 어렵지 않니, 그치? 내신에서는 충분히 각색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까지 너희가 복습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한번 풀어보는 거니까 A가 정수란 말 빠지고 이 말 빠지고 얘들아 그냥 A가 범위 좀 구해봐라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면 너희가 이제 정답이 이렇게 됩니다. 일시정지 해놓고 너희가 얘들아 다시 풀어서 니네 거 좀 만드는 작업들 좀 필요하겠지. 그래서 그렇게 좀 풀어주시고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부등식은 좀 마무리 한번 하고